시청자분들도 네. 저는 내가 지금 빌라를 사는 데 있어서 재개발에만 그냥 목이 말라서 재개발만을 사랑해 이것만 바라보고 가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 주변이 좋아지는 호재를 따라가시면 여러분들이 큰 실패 없이 내가 일반 빌라가 재개발 안 되더라도 집값이 오르는 것들을 경험을 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용산구로 넘어갑니다. 자, 용산구에서 보면은 요거는 간단하게 합시다. 용산은 그동안에 많은 정보들이 이미 시장에 그렇죠? 알려졌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특징은 국제업무지구 이제 용산 시대가 열린다. 네. 그다음에 한남뉴타운 빨리 하겠다. 네. 그다음에 서계청판 오구주거지 지금 현재 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거든요. 네. 거기를 빨리 추진하겠다. 노드섬 예술섬 만들겠다. 네. 그다음에 원효로에 보면 이제 그 현대자동차 부지 현대차 부지. 거기에 UAE 그렇죠. 항공 네. 신교통 수단을 거점을 조성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되고 네. 항공 금지 구역들에 대한 설정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조금은 이제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이 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 그리고 UAM은요. 예. 테스트를 하는데 음. 한강물이나 사람들 없는 데 있죠? 한강물. 네네. 한강물 쪽에서만 살살 테스트 할 거예요. 그 항공 금지 구역이 한강까지 침범을 하니까 문제예요. 어쨌든 그렇게 그런 유관기관의 이제 협의가 통해서만 진행이 될 수 있다. 네. 이태원, 이천동, 뭐 아파트 지금 이제 최근에 보니까 한가람, 네. 이제 시공사가 자이, 음. GS로 이제 선정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코오롱 아파트도 삼성이 네. 이제 시공사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되게 발빠르게 헌아파트 지역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은 이 동부 이천동 같은 경우는 반포와 네. 어깨를 나란히 할 지역으로 점점점 발전해 나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대한 거론이 없어요. 현재 용산에 네. 그렇죠.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이 20군데나 되거든요. 네. 그 이제 그렇죠. 이미 구역으로 지정된 데 말고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 20군데나 되는데 네. 그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약이나 이 방향성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펄펄 끓어버릴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지 않고 있고 앞서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전체에 적용되는 저층 주거지, 이종 일반적으로 7층 제한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되면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개발의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지역들은 네. 모아타운이나 또는 가로주택 이런 것들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을 이 전체 용산구 계획을 하는데 공약으로 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마용성 중에서 성동구, 성동, 광진, 네, 아까도 너무나 이제- 좋은 지역들이죠. 그렇죠. 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성동구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금호역 일대 역세권 기능을 강화시키겠다. 그다음에 이제 3표 레미콘 부지 나왔네요. 여기 이제 복합 개발을 추진을 하겠다. 네네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성동구 하면은 성수동을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성수동의 중공업 지역 일대에 있는 ICT 산업 특화 거점을 이제 육성을 해 나가겠다. 그다음 뭐 왕십리, 마장동, 마장도 신속. 그렇죠. 통합. 신속통합기에 네, 거기에 마장동뿐만 아니라 그 밑에 그렇죠. 사근동이라든지 그런 데가 그렇죠. 이제 유망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계속 해왔던 것 중에 용답동에 있는 물재생센터 그렇죠. 뭐 계속 공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공원화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동안에는 기피 시설이었죠. 이게 물 재생센터라는 게 하수 처리장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하수 종말 처리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그 기피 시설로 인식이 됐었는데 이런 공공 시설들이 네. 기피 시설이 아니라 위에를 이제 그 요즘도 보면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가 네. 예전에는 그냥 지상에다가 주차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요즘은 지하로 넣어버리고 네. 그 위를 전부 다 녹지로 덮어서 그렇죠. 공원을 맞아요.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역들의 어떤 여가 공간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지고 있는 복합 이제 그 입체화되고 있는 상황이 전부 다 이제 그 추세거든요. 그렇죠. 여기 물 재생센터 같은 경우도 공원화가 된다면 물 재생되는 그 시설들 같은 경우는 좀 지하화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주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휴양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많이 하게 될 거고 네. 왕십리역에서부터 이 물 재생센터까지
그 특화 거리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서울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트럴 파크라든지 네네, 그런 것처럼. 네네네 그런 식의 어떤 그 사근동을 지나면서 용답동 그 개천 지나면서 다리도 건설하고 그래서 용답동 물재생센터가 연결되는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마거리 조성.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기는 맞아. 너무나 많은 계획들이다 보니까 이제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양동 쪽 보게 되면 네네. 자양동, 광장동, 구이동 일대에 있는 전략 정비 계속 추진을 하겠다. 여기에 한강변 높이 완화라고 해놨네요. 아무래도 이제 자양동이라든지 지금 뭐 광장동, 구이동 일대가 전부 구이동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이 없네요. 근데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 쪽에 접해 있고 광장동도 마찬가지겠죠. 광장동은 재건축, 자양동은 재개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서울터미널의 대변신. 그렇죠. 지금 계속 뭐 진행 중이긴 합니다. 요거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제가 그림 준비했어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준비했습니다. 오. 동서울터미널 이제 현대화 여기는 이제 신세계 쪽이 하고 있는 신세계가 갖고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뭐 이것도 뭐 이제 이런 역세권에서 터미널이 있는 지역들 제가 한번 영상으로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강남 쪽에서는 남부터미널 그 다음에 여기 광진구 쪽에서는 여기 동서울터미널,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 상계동이나 중랑구 쪽에 있는 상봉터미널,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런 오래된 터미널들은 다 개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수동 IT 첨단 산업의 특화 지역이 육성이 되고 있는 지역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지역들이 이런 이제 IT 산업을 좀 특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업무단지 조성 계획이 현재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저는 좀 자양동이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요 자리가 이제 자양사동 우리가 가장 많이 익히 알려져 있는 지역이 자양사동이에요. 건대입구역 쪽에. 그러면 현재 왼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가 현재 뭐 재개발 구역이긴 한데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다 보니까 자양사동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바로 한강변 쪽은 너무 비싸요. 우리 시청자분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피해서 요 건대입구역 쪽으로 조금 피해서 요 뒤쪽 지역 자양 1구역 재건축하는 요 주변 지역 쪽으로 본다면은 그래도 자양 사동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훨씬 투자할 수 있을 것 저렴합니다. 같아요. 예. 근데 입지적으로 그 건대 입구역은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는 이제 뚝섬 이원 지역이고 네. 싱글 역세권과 더블 역세권의 입지 가치를 보면은 당연히 더블 역세권이 좋죠. 그리고 한강변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아파트가 개발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고요. 개발되더라도 한강이 보이는 일부 동 빼고는 뒷동에 있는 단지들은 한강이 안 보입니다. 그쵸. 그렇다면 오히려 교통이 편리한 그 건대 입구역 쪽이 개발되는 그 아파트들이 훨씬 더 가치가 또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을 수 있으니까 투자금 대비해서 찾으시면 되고 너무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시면은 실제로 내한테 돌아오는 수익은 적을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프리미엄을 많이 주는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파 강동구 쪽이네요. 네네.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그림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제는 이 신비감 안 드리고요. 네. 바로 이제 보여드릴 거고. 그러니까 송파는 네. 이제 그 저기 마이스 산업이죠. 그렇죠. 종합운동장하고 그다음에 그 한전부지, 예. GBC 개발되는 게 연결되면서 된다는 거 하고 강동구는 이제 그 여기 업무타운이 들었어요. 그렇죠. 고덕 비지밸리가 이제 들어서는 거고요. 이 고덕 비지밸리뿐만이 아니고 강동구의 가장 좋은 호재는 어쨌든 9호선이 직결이 된다라는 거죠. 네네. 사실 강동구 쪽에서 고덕 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통이 좀 불편한 거는 강남까지 다이렉트로 오는 게 버스 말고는 없어요. 네네. 버스들만 있고 이런 지하철이 바로 다이렉트로 오기 어렵다 보니까 불편했는데 앞으로 이제 9호선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고덕 비지밸리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내 집 앞에 이제 뭐 내 회사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직장도 만들어지는 거고 강남까지도 갈 수 있다 보니까 저는 강동에서는 가장 강력한 호재라고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송파 같은 경우는 강남 3구에도 해당이 되고 네. 재건축에 대한 그 안전진단 완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사 선정이 된 곳이 6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초구 같은 경우는 4곳이 있는데 지금 송파구는 한 곳밖에 시공사 선정이 안 돼 있어요. 재건축 네. 아파트.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그 적용되는 것들이 시차가 좀 생기고 네. 또 영향의 크기도 좀 다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재건축은 오래 걸리는 사업이니까요. 네. 최진임 님이 성수동 업무용 오피 투자도 괜찮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오피스텔 투자에 가장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 오피스텔 투자는 이제 소형이잖아요. 우리 원룸, 1.5룸, 투룸 이런 소형의 이제 오피스텔인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저는 성수동보다는 같은 가격을 주고 같은 투자 금액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한 업무타운 지역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강남에서 테헤란로, 영동대로, 도산대로 쪽, 대로변 쪽을 보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여의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산에서 한강로, 원효로 이 대로변 쪽 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도심 쪽에서는 시청 광화문 쪽을 보시는 게 좋고요. 그 외 지역들은 이렇게 대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의 업무타운에 대한 수요, 기업들, 법인들의 수요도 별로 없고 이래서 거긴 다른 지역들은 좀 덜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들 중심으로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좀 많이 높일 수 있는 투자가 되실 수 있을 테니까 저는 성수동의 오피 투자는 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동대문하고 성북구 보도록 할게요. 동대문 쪽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단연 청량리역이죠. 지금 뭐 가장 그 큰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GTX 두 개 노선이 들어가는 C노선, B노선이 들어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가장 많은 발전을 하는 것은 이제 청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여기에 보여드린 것은 여기 이제 동북선입니다. 이 동북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좋아지는 지역들이 이제 노원구 쪽이 될 것 같아요. 노원구 쪽에 보면 그 중계동에 학원가 있잖아요. 학원가 쪽에 학원가에는 그동안 너무 입지가 좋았는데 교통 여건이 너무 없었던 지역인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게 우이천역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번동 쪽인데 번동일 때도 교통이 너무 불편했었는데 이런 지역들이 이제 한마디로 가뭄이 이제 교통 가뭄이 좀 해갈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네. 이렇게 됐어요. 동대문구에서는 결국은 전농 희경 뉴타운, 이문 희경 뉴타운인데요. 네. 여기가 이제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 인접해 있는 지역, 물론 이 개발이 직접적으로 되는 지역들의 아파트 가치, 재개발로 통해서 수익을 얻고 새 아파트로 되게 되면 가치가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그렇죠. 이 휴경 이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청량리역에 GTX 두 개 들어서는 거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좋고요. 사실은 이게 동대문구하고 성북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눈에 띄는 이런 GTX 빼고는 그렇죠. 큰 이제 이미 진행되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 새로운 어떤 그 계획들이 많지 않아요. 네. 장안동에 이제 장안동이나 상안평 일대 네. 중고차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그 산업군들이 들어설 수 있는 곳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이게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투자 지역으로서는 동대문과 성북구는 좀 이제 비추 상대적으로 같은 금액이라면 네. 투자를 다른 쪽으로 같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은 뭐 노원 도봉하면은 네네. 가장 핵심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창동 차량기지 개발 여기에는 이제 의료 복합 이런 클러스터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창동역의 GTX 개발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광운대 역세권 복합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아래쪽에 있는 게 광운대 역세권 개발인데요. 일단 저는 광운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서울 안에 내가 6억대, 7억대, 8억대 정도의 좀 좋은 입지로 바뀔 수 있는 아파트를 좀 내가 대출을 받아서 좀 실입주를 할 수 있는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이런 입주가 좋아지면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광운대 역세권 그 주변에 있는 공릉역 역세권 이 지역들에 있는 이런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들로 좀 보시는 게 가장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내가 지금은 서울 안에서 평균 가격 밑으로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저는 이 지역 광운대 역세권 주변 지역 일대 공릉역까지 포함해서 평균 가격 이상에 있는 지역으로 저는 바뀔 수 있는 굉장히 큰 개발 계획이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창동역에 GTX가 들어서면서 네. 광역 중심지 역할을 해요. 네. 광역 중심지라고 불려지는 곳이 어디냐면은 잠실, 네. 그다음에 상암 이런 데가 지금 광역 중심지거든요. 네. 그리고 용산도 지금은 광역 중심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역 그런 지금 이제 불려지는 지역들이 워낙 유명하고 입지 가치가 높은 곳이잖아요. 네. 그런 지역과 이 창동이 같은 등급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계중개 하계하고 월계동 일대 노후주택인 노후 아파트들이 재건축 연한을 다 충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되지 못했던 큰 이유는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가 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장이 되면서 여기를 빨리 좀 진행하겠다. 낮춰서 빨리 진행하겠다라는 공약까지 내놨었는데 요번에 이제 다시 재신임을 받으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이 좀 빨리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그렇죠. 시멘트 공장이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빨리 진행이 되면서 벌써 착공이 철거 들어가면서 네, 착공 바로 벌써 들어갔습니다. 착공이 들어갔다라는 거. 잠깐 잊고 있다 보면 이렇게 네. 빨리 진행돼요. 근데 계속 주시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잘 안 가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노원구 쪽에 있는 상계, 중계, 하계까지를 보게 되면은 여기는 오래된 아파트들,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들이 한 4만 8천 가구 정도가 밀집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강북권에 이렇게 위치가 평지 위치하면서 대단지 4만 8천 가구가 몰려 있는 지역은 유일한 지역이 노원의 상계, 중계, 하계 이 지역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새 아파트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지역의 입지의 파워가 굉장히 저는 클 거라고 봐요. 오히려 완성이 됐을 때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또 수변 지역들에 대해서 네. 개발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시너지가 발생할 거다. 음.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자, 강북구, 중랑구 쪽 같은 경우에 뭐 솔직히 여기서